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을바람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엑셀 시트를 가져온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에 글을 올렸었는데 저만의 이제 투자 원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가을바람의 Fear vs Greed 투자 전략입니다. 일단 제 블로그에서 대략적인 내용을 보시면 가을바람의 Fear vs Greed 투자 전략입니다. 이 이름이 Fear vs Greed인 이유는 시장과 반대로 행동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때는 탐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탐욕을 가질 때, 즉 거품이 생겼을 때는 공포를 가지자는 취지로 만든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매수와 매도 원칙은 조던님의 투자 전략에서 따왔습니다. 우선 평상시 기본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4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장기 투자하고자 하는 개별 종목, 뭐 한 2개에서 4가지 정도의 25% 비중을 넣고, TQQQ의 25%, 이게 이제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의 3배짜리 레버리지죠. 그 다음에 QQQ 나스닥을 추종하는 1배짜리 ETF의 25%,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 즉 달러로 25%를 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면, 개별 종목은 제가 가치 투자, 장기 투자 쭉 가져갈 종목, 너무 많지 않게 2가지에서 4가지 정도만, 뭐 ETF여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쭉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TQQQ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위험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확신만 있다면 장기 투자에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TQQQ는 나의 탐욕, 그리드 수단이죠. 그리고 QQQ는 이제 TQQQ가 3배짜리라면 이건 1배짜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어요. 그래서 저의 해칭 수단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금은 이제 비상시에 매수 매도를 할 때 필요한 대처 수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스닥이 종가 기준 하루에 3% 이상 하락 시, 이제 3%로 굳이 정한 이유는 없는데 2%는 애매하고 4%는 너무 많기 때문에 3% 정도면 이제 나스닥이 하루 안에 많이 빠졌다 라고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더라고요, 조던님도. 그래서 저도 나스닥이 종가 기준 하루에 3% 이상 하락 시는 개별 종목은 그대로 들고 있고 TQQQ를 더 삽니다. 그래서 많이 하락하면 사람들이 공포를 갖죠. 그때 우리는 탐욕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TQQQ를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5% 증가시키고 QQQ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때 TQQQ를 샀기 때문에 현금의 비중이 감소합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가다가 만약에 또 출현한다. 그러면 똑같이 반복하시면 돼요. 개별 종목은 들고 있고 TQQQ 비중 늘리고 QQQ 그대로, 현금은 TQQQ 샀으니까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나스닥이 종가 기준 마이너스 3%가 뜰 때마다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TQQQ를 추매하여서 TQQQ의 비중을 5%씩 계속 증가시킵니다. 즉 시장이 공포를 가질 때 탐욕을 가지는 것입니다. 거꾸로 행동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1차 코로나 대폭락 때처럼 너무 많이 떨어져서 현금이 바닥나게 되면 그때 이제 QQQ를 매도해서 TQQQ를 계속 사는 겁니다. 자,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제가 좀 이따가 엑셀에 제가 백테스팅 했던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반대로 나스닥이 폭등을 했다. 나스닥이 하루 기준 종가 3% 이상 급등할 시에는 개별 종목은 장투니까 그대로 두고 이제는 거꾸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탐욕을 갖기 시작했으니까 전 탐욕을 버리고 공포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TQQQ, 저의 탐욕 수단을 감소시키고 팔고 QQQ, 저의 안전자산인 QQQ를 삽니다. 거꾸로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현금은 뭐 여기 맞추기로 해놨는데 일단은 홀드하는 겁니다. 현금을 쓰지 않고. 그래서 시장이 탐욕을 갖기 시작하면 나의 탐욕은 줄이고 해칭 수단, 공포를 가져 QQQ를 늘린다. 근데 현금은 이제 25%를 맞춰야 한다라고 써놨는데, 이건 이왕이면 뭐 계속 월급도 들어오고 뭐 추가적인 자금 유입을 통해서 25%를 맞춰놓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비상시가 이제 나스닥이 종가 기준 3% 뛰거나 떨어지거나 하고, 평상시란 그 사이겠죠. 나스닥의 종가가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인 경우, 이때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홀드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개별 종목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개별 종목은 최소 5% 이상 하락 시에만 전체 포트폴리오의 5% 이내에서 추가 분할 매수만 하자. 개별 종목을 이제 나스닥과 같이 3% 기준을 잡기에는 너무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최소 5%, 제가 추천드리는 건 10% 이상 하락할 때에만
추가 매수를 분할로 한다. 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이제 제가 백테스팅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져온 게 이제 나스닥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3% 이상 떨어졌던 것들, 네, 코로나 1차 때 올해 초에는 그게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연두색은 3% 이상 상승했을 때, 제가 좋아하는 개별 종목으로는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 CDNS와 블룸 에너지 BE, 그리고 넥스트 에라 에너지 NEE,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저의 개별 종목, 1번 개별 종목으로 들고 간다고 했을 때, 코로나 대폭락이 처음 시작된 게 2월 24일입니다. 그래서 2월 24일 바로 전 거래일인 2월 21일에 제가 만약에 10,000불을 투자했을 때, 제 전략으로 했을 때랑 QQQ만 샀을 때, 즉 나스닥 추종하는 ETF만 샀을 때, 그리고 세 번째로는 S&P 500을 추종하는 VOO만 들고 있었을 때 과연 차이가 얼마나 나나 제가 테스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2월 21일 10,000불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우선 개별 종목에 25%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합치면 2,500불 정도 돼요. TQQQ 2,500불, QQQ 2,500불, 현금 2,500불, 그래서 총 10,000불 투자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뭐 복잡하긴 한데 원칙대로 했습니다. 3% 떨어지면은 TQQQ를 현금으로 사고, 나스닥이 3% 이상 올랐을 때는 TQQQ를 팔고 QQQQ를 샀습니다. 그런 식으로 쭉 하다 보니까 이제 폭락장이 왔었죠. 그때 이제 3% 이상 떨어진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에 보시면은 네, 현금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QQQ를 매도하고 TQQQ를 사는 방식으로 계속 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계속 공포에 질려서 팔 때 저는 오히려 레버리지, 상승 3배 베팅하는 레버리지 ETF를 산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제 QQQ도 없고 현금도 부족해서 더 이상 TQQQ 추가 매수를 못했다, 그렇게 나왔는데, 과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냐. 자, TQQQ는 이제 11월 2일 제가 이날 실험을 작성했었거든요. 그날 기준으로는 9,751불, QQQ는 다 팔았으니까 없고, 케이던스는 아까 얼마였죠? 833불을 넣었는데 1215불이 됐고, 블룸 에너지도 833불 넣었는데 909불이 됐고, 넥스트 에라 에너지 833에서 901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제 가을바람의 Fear vs Greed 투자 전략으로 대처를 했을 경우에는, 올해 초 코로나 대폭락장을 대처했을 경우에는 엊그저께 11월 2일 기준으로는 총 투자 결산금이 12,778불 정도가 돼요. 즉 수익률이 27%, 28% 정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2월 21일에 QQQ만 사서 계속 들고 있었을 경우, 존버를 했을 경우에는 수익률이 16% 정도 되고, VOO, S&P 추종하는 ETF를 2월 21일에 사서 계속 존버했을 경우에는 수익률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생각보다 차이가 너무 크죠. 그래서 이 전략이 장기 투자할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이제 시장의 큰 변동성에 와서 사람들이 탐욕에 빠지거나 공포에 빠졌을 때, 즉 나스닥이 3% 이상 급등하거나 3% 이상 폭락했을 때 거꾸로 행동하는 전략을 한번 짜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차이나죠. QQQ만 샀을 때는 거의 2배, VOO만 샀을 때는 뭐 20배가 넘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런 비슷한 위기가 왔을 때 이 방법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제 전략 백테스팅 결과가 마음에 들어서 아마 이 전략을 베이스로 제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블로그를 통해서나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